해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셨어요. 네. 그 정청래 해가지고 또 뭐. 진짜 볼 때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몇 번? 이름은?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지금 정청래라고 얘기한 사람은 전부 마포로 이사가셔. 여기는 박지원이야. 그만해. 그러면 나 지금 쫓아 올라가서 대통령 후보 등록해부요. 지금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을 연호할 때입니다. 박지원이 해남 완도 초선인데 재선합니다. 자기 대통령이 하셔야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다음에 대통령 하라고 하니까 할랍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제2의 김대중입니다. 역시 박지원 원장님이 국회의원을 하는 해남은 다르구만요. 해남, 쳐라! 해남 국민 다 나오신 것 같아요. 기리의 김대중이 기리의 이재명으로 환생하고 부활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 제2의 김대중이다. 열렬히 박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연설을 짧게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해남 완도 진도 초선인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어야 재선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이러니까 이제 웃죠. 그때 나온 말이구나. 예, 그러니까는 이재명 후보가 저도 나중에 유튜브를 보니까 저를 그냥 아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후보니까 저보다 높지만은 그래도 내가 한 세대가 높은 사람인데 존경스럽게 바라보더니 대통령 나오세요. 대통령 나오세요. 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저에게 대통령 나오라고 했으니까 차기 대통령 박지원이 출마합니다. 하니까 박수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이재명. 지금은 이제 지금은 네. 광주를 가니까 광주 말바우 시장에서 전부 차기 대통령 오셨다. 지금은 이재명. 곡성에 다음은 박지원. 장미꽃 축제도 가니까 거기도 그래요. 네. 어제 김혜경 여사님이 오셔서 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다음은 박지원.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열심히 선거운동하겠다고. 정치인들이 선거 때 이렇게 힘이 나요. 88세. 잠을 안 자도 지금 기운이 나네. 88세 대통령을 도전합니다. 아 예. 88세. 네, 그건 이재명 후보가 해남 국민 3,000명 앞에서 나보다 나오라고 했고 김혜경 여사가 목사님들, 스님들 앞에서 성직자들 앞에서 예. 지금은 이재명 다음은 박지원. 나가기 싫으신데 어쩔 수 없네. 아니죠. 나가고 싶죠. 마이크 대통령 하시다가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잘리고 마이크 대통령 하시다가 1700번이요? 방송? 그다음에 해남 배추 대통령 하시다가 이제 차기 대통령. 다음에는 차기 대통령 박지원. 장수 사회에 살아있는 표본이십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국민 여러분
29, 30 사전 투표하시고 6월 3일 꼭 투표를 하시면 그날이 제 생일날입니다. 생일 파티 컨사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6월 4일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을 지켜야 이재명 후보와 그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밀어준다고 했으니까 선거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차기 대통령 도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지금은 이재명, 다음은 박지원. 다음은 박지원. 야, 88세에도 총명하게 사는 법. 노화 방지 베스트셀러. 아무래도 책 하나 내야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주 기자님 또 5월 16일 광주 가셨어요. 박지원 의원님하고 함께 갔습니다. 네. 그 강기정 5.18. 시장도 같이. 네. 5.18 매우 의미 있는 뭐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의미 있는 날이어서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계엄 이후에 맞는 처음 5.18 행사였는데 1980년 광주가 지금 대한민국을 구했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가시지 않아서 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네, 박지원 의원님 역시 인기가 최고시고요. 김상욱 의원 이제 민주당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그날 5월 16일 날 뵀는데 5월 16일이 처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같이 단상에 올랐던 날입니다. 근데 올랐는데 사실은 떨리고 무섭기도 하고 마음에 불안하다. 그래서 안아달라고 해서 박지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당장 입당해라. 그리고 입당했어요. 약속했어요. 받아주십시오. 얘기하는. 그런데 김상욱 의원이 물론 젊은 세대이니까 그렇지만은 얼굴에요. 얼굴도 잘생겼지만은 말도 잘하지만은 미소가 계속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전라도 말로 귀인이 있어요. 네. 그래요? 굉장히 그 좋은 인상이에요. 그 김상욱 김문수 후보는 네.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거기 다른 사람들도 다 미소가 없어요. 지금 민주적이나 뭐 한동훈이나 다 그런데 미소가 있는 건 맞는데 김상욱 의원을 여러분도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탄핵 이후, 뭐 탄핵이 아니죠. 계엄 이후에 12월 7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탄핵 투표를 하는 국회 본회의장에 모였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다 들어갔는데 국민의힘은 저 밑에 회의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집단 보이콧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탄핵이 부결되는 상황이었는데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때 안철수 의원은 왔어요. 그런데 다 맞고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투표하러 간다고 말 못하고 고향에 내려가겠다, 지역구에 내려가겠다, 울산 가겠다고 서울역에 간 거예요. 기차를 타려다가 내가 내 양심이, 내 소신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국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김상욱이 돌아온다는 걸 알고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말려가지고 옷이 막 찢어져요. 막 당기고. 그런데 그걸 헤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때 그 김상욱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도 없이 국민의힘 민주당도 필요 없이 김상욱을 외쳤습니다. 김상욱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었고 저는 이번 계엄에서 이번 내란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투표 이후에도 그렇고 그때 탄핵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1인 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내란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국민의힘에 외칠 때마다 조롱받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혼자 뜨려고 그런다. 그때는 굉장히 얼굴이 어두웠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국민의힘을 나오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민주당에 들어올 때부터 항상 웃고 있더라고요. 그 미소를 의원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국 전 대표를 제가 분당 보궐선거 때 만나서 당신 강남 좌파인데 정치하라고 하셨죠. 민주당에 입당하면은 분당에 공천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당선돼 가지고 젊은 지도자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가자. 이렇게 했더니 절대 자기는 정치권 오지 않겠다고 하고 그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노회찬 전 의원하고 이렇게 네.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김상욱 보니까 그때 생각이 그때 생각나는데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선이 목표거든요. 그런데 김상욱 의원의 지역구가 울산의 강남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좌관들도 따라오지 않았대요. 따라오지 않았대요. 지금 외롭지만 대구 수성 같은 데는 국민적 지지가 원체 높고 그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하는데 친일파에서 독립운동으로 가담했으면 배신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8월 14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 독립유공자입니다. 8월 16일 날 부르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까? 조만간 민주당 안에서 김상욱 일병 도와주기 캠페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주 훌륭한 그 광주에서 그 두 분 그래서 죽으셨어요? 광주 민심은 어땠나요? 저는 그 다음 날은 또 김용남 의원이 김용남 전 그 금요일은 김상욱이었고요. 토요일에는 김용남 의원이 광주에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서 그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하면서 손을 잡았죠. 그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저하고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가깝진 않은데 와서 지지선언을 했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하고 좀 그랬었나 봐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냐고. 김용남 의원이 네, 그래가지고 저 금남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광주에 있는데 알죠. 그랬더니 우리 밥이라도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금남로를 함께 걸었어요. 그런데 광주 시민들이 두 분 다 연예인 아니야.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주 시민들 어떤 사람이 김용남은 그렇게 안아주더라고. 안아주고 사진 찍어주고 그 전날 김상욱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안아주는데 광주는 뭐 민주주의의 성지고 뭐 투쟁의 성지고 심장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광주가 이번 선거는 반드시 잘 치러야 된다는 결심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딜 가더라도 잘하고 있다. 잘해달라. 끝까지 힘써달라. 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다르죠. 다른 선거하고. 오케이. 여기서 잠깐 광주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KTX를 타고 중앙선대 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고 내일 내려가는데 오늘 방송 4번 내일은 무려 7번을 공중전으로 소화하고 내려가는데요. 광주 경제의 65년을 지켜줬던 금호타이어 아이고. 대화재로 거의 전소됐습니다. 예. 제가 현장을 박현택 의원 그리고 민영배 의원, 조인철 의원과 광산구 같이 가서, 연구자들. 그렇죠. 예. 거기 지역구니까 가서 절대 설명 각각하고 우리는 잠깐 보고 간다. 방해하지 말자 했는데 우리나라 소방관들 진짜 존경해야 됩니다. 8분 만에 현장에 탁 도착을 화재 신고하고 8분. 네, 신고하고 그것도 그거지만은 8곳에 이험 물질이 거기가 터져버리면은 광주가 큰일 나요. 불바다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소방관들이 거기를 사수했더라고요. 불길이 오는데 막 막아낸 거예요. 모르죠. 하루 종일 땄어요. 하루 종일. 그래, 막 정말. 그런데 검은 연기가 이제 어제부로 완전히 진화됐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땄어요? 저는 3일. 이제 잔불이 있었으니까 네. 저는 우선 이 금호타이어는 광주의 65년 경제 버팀목이었지만은 환경 오염상 예. 이제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그런 장기 대책과 함께 광산구청장이 저한테 건의하는데 노동자 2,500명이 거의 근무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위기 지역으로 노동부에서 선포해주고 행안부에서는
특별 재난 특별 지역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주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게 특별 교부세를 빨리 예. 지출해줘가지고 그 매연에 피해를 본 7만여 시민들이 그 근방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검진을 받게 해서 제2차 피해를 줄여달라. 그렇죠. 큰 불나는데 그런데 3일 그걸 동안이나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오늘 예. 다시 중앙선대에서 말씀하셔야겠네요. 얘기하고 이제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가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해주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 안심하세요. 민주당이 있습니다. 박지원이었습니다. 다음엔 박지원. 지금은 이재명. 그 얘기만 하면 제가 웃음이 행복하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알겠어요. 네.